네, 증시 워밍업 수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코스피 지수는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3,260선을 회복했습니다. 개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동반 매도에 나섰지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했고요. 시장의 하강 리스크는 크지 않아 보이는데 오늘은 어떤 시장이 이어지게 될지 투자 포인트들 짚어볼게요. 첫 번째 투자 포인트부터 열어보겠습니다. 현대차 다시 살릴까입니다. 전일 자동차 업종에 오랜만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실적 위주의 장세로 개편되는 과정이라는 분석도 나오던데 현대차 비롯해서 자동차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전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실적 자체가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1분기 실적도 상당히 좀 좋게 나왔고요. 그렇지만 이제 1분기 실적 이후에 좀 주가는 하락세를 이제 면치 못했었죠.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자동차용 반도체 수급에 관련된 문제가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자동차용 반도체가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계속 조금씩 공장들이 셧다운, 일주일 단위로 이제 지금 셧다운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과연 이제 생산량이 제대로 나올 수 있을까, 그리고 판매가 제대로 둔화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우려감이 이제 상당히 좀 크게 이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크게 줄진 않았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지금 그러니까 5월달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의 자동차 판매가 지금 한 현대차 그룹 자체가 이제 17만 대 정도 지금 판매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이 미국 시장 점유율이 이제 11%까지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제네시스나 SUV 관련돼서 비교적 수출이 잘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다시 솔솔 나오는 거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이제 2분기 컨센서스가 상당히 좀 높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은 지금 1분기 때 한 27조 정도 나왔는데요. 네. 지금 29조 이상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1분기 1조 7천억이었는데 그거보다 더 많은 1조 8천억을 지금 예상하고 있을 만큼 일단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시장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증권사마다 이제 리포터를 이제 발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발행할 때마다 목표 가격을 전반적으로 지금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긍정적인 뉴스가 이제 하반기 들어 이제 보다 이제 공급이 정상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좀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자동차용 반도체 공급이 좀 원활하게 작동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자동차에 이제 많이 들어가는 MCU라는 이제 부품이 있는데요. 이 부품을 이제 TSMC가 한 70% 정도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TSMC가 최근 들어 MCU 관련된 라인을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6월부터 기존보다 한 60% 정도 이제 증산을 할 그럴 계획이다 보니까 일단 6월 지나서 하반기 들어서는 일단 반도체에 대한 그런 이제 부족 사태가 조금 완화될 거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좀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가 이제 전기차 관련돼서 이제 기대를 좀 많이 했습니다.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아이오닉 5에 대한 출시 이후에 이제 상당히 좀 기대를 했는데 반도체 수급이 꼬이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출하는 상당히 좀 적게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6월부터 이제 월 4,000대 이상의 지금 생산이 이제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회사 측 얘기고요. 아마 하반기 들어서는 아마 좀 더 많이 생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반기 이후에 실적도 상당히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가 이제 신차 출시입니다. 일단 지금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게 투싼 같은 경우 완전 변경 모델이 지금 출시될 그럴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산타페나 코나 같은 경우도 이제 부분 그러니까 모델이 변경되는 그런 제품이 나올 그런 예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인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 GV70 같은 경우 이제 신차가 출시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G70 같은 경우도 부분 변경 모델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이제 또 신차가 출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 관련된 또 이제 신차에 대한 판매 증가 효과가 있다라고 보니까요. 판매가 좀 더 잘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미국이나 중국 관련돼서 프로모션이 좀 상대적으로 좀 저조했습니다. 근데 아마 코로나가 좀 안정이 되면서 최근에 이제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 경제 재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전국적인 프로모션으로 해서 좀 더 많은 차량이 판매되지 않을까라는
걸 좀 기대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차를 비롯해서 이제 관련 종목들 봐야 할 텐데 어떤 종목들 관심 있게 보시나요? 뭐 가장 중요한 건 현대차가 가장 뭐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예. 그다음에 현대차 이제 부품을 공급하고 이제 현대모비스나 현대위아 같은 경우도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자동차주 호실적을 딛고 달릴 수 있을지 점검해 봤고요. 두 번째 투자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장에 부는 스펙 광풍, 스펙주 요즘에 굉장히 핫하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스펙 합병 상장은 뭔지 또 어떻게 트레이딩을 하는 건지 아직은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것 그렇죠. 같아요. 쉽게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뭐 스펙 최근에 뭐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죠. 뭐 네. 좋다, 나쁘다 그러는데 일단 뭐 스펙 합병 상장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IPO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저희가 IPO를 하면 이제 공모주 청약을 많이 하는데요. 네. 그 종모주 청약 같은 걸 제외하고 이제 스펙 합병을 통해서 이제 비상장 회사가 상장을 하는 이제 그런 절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이 제도를 만든 게 2010년도에 만들었습니다. 네. 2010년도에 그러니까 뭐 중소기업들이 이제 상장하기 좀 상당히 좀 까다로운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절차를 좀 더 간편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제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스펙 관련돼서 1년에 한 15개 정도가 그 IPO를 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뭐 작게 하는 건 아니고 좀 많이 하는데 뭐 많은 분들이 별 관심이 그동안 없었다라고 그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17개가 신규 상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뭐 신규 상장 같은 경우에 한 이후에 작년 같은 경우는 한 비교적 수익률이 좀 좋았습니다. 물론 그래요? 이제 시장 자체가 좋았기 때문에 수익률이 더 좋은 측면도 있었는데요. 예. 한 200% 정도의 이제 고점 대비로 하면 수익률을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전부 다 좀 더 관심들은 좀 많이 가지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뭐 작년 같은 경우는 현대 무벡스 같은 경우에는 뭐 한 350% 정도 이제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이에 비해서 와이즈 버지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거의 없습니다. 빠졌다가 최근 또 뭐 거의 그 초기 상장했을 때 그 정도 가격밖에 안 왔으니까. 그러니까 스펙마다 어떤 종목을 신규 편입하느냐에 따라 수익률이 크게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최근 들어 이제 스펙이 좀 이제 그 각광을 받았던 거는 이제 5월달에 삼성 스펙 2호가 이제 메타버스 기업인 이제 NP를 이제 합병을 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맞아요. 이제 뭐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네. 특히 이제 메타버스가 이제 최근에 시장에 이제 핫 이슈가 이제 되면서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돼서 이제 NP도 상장이 되고 나면 상당히 이제 주가가 높게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스펙 관련돼서 이제 합병 관련돼서 성공하는 비율이 한 69%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2010년도 이후에 145개의 이제 스펙이 이제 상장이 됐는데요. 네. 그 중에서 100개가 스펙 합병에 성공을 해서 최종적으로 상장이 됐고요. 45개는 이제 만기 때 상환이 됐습니다. 이제 45개 이제 상환이 되면 이제 보통 이제 스펙 같은 경우 어떻게 이제 운영이 되냐면 예. 일단 스펙이 상장된 이후에 3년 내에 스펙 합병을 해야 됩니다. 만약 3년 내에 합병을 안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해산을 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딱 기간이 정해져 있는 네, 그런 상품이다라고 기간제네요.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조금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나중에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없고요. 3년이 지나면 무조건 가차 없이. 네, 가차 없이 그러니까 해산을 해야 되는 그런 그래요. 상황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산을 하게 될 때는 처음에 이제 공모 가격이 발행 가격이 있습니다. 발행 가격 스펙은 2,000원인데요. 네. 그러니까 2,000원에 그다음에 그동안에 3년 동안의 이자 그러니까 뭐 은행에 예금을 해놓기 때문에 이 은행 이자 정도 붙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전환사채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채적인 이제 원금은 어느 정도 이제 보전이 되면서 나중에 주식으로 활용이 그러니까 전환이 되면 그만큼 이제 수익이 이제 커질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대감을 갖고 투자하는 그런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 이제 합병을 하게 될 때 이 스펙은 액면가 기준으로 이제 합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평가를 할 때 지금 뭐 스펙 가격이 뭐 3,000원, 5,000원, 뭐 10,000원이 지금 넘어가는 게 있는데요. 내가 10,000원에 샀다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합병할 때는 가치는 2,000원밖에 안 쳐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주가가 더 많이 올라야 된다라는 거니까 그게 뭐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않겠네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펙 자체가 이제 중소기업의 상장을 유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면 물론 이제 시세에 잘 타서 이제 메타버스 같이 이제 큰 상장 기대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그렇게 상장 기대감 크진 않거든요. 보통 한 2배 정도 그러니까 상승을 하면 좀 많이 상승했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런 걸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거는 일단 조심하셔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스펙 같은 경우 투자를 할 때는 액면가 근처에서 투자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특히 신규 상장을 할 때 액면가로 받으셔서 투자를 하게 되면 가장 좋은 이제 투자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스펙 같은 경우도 2,200원이 넘어간다라는 그런 스펙은 일단은 투자하시는 건 조금 자제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스펙주 2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액면가에 투자해라. 2,200원 넘으면 안 된다. 네,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세 번째 투자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커머스 3파전 승자는 이커머스 시장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세계그룹의 이마트가 이제 단독으로 이베이 코리아 인수에 참여하기로 한 상황이죠. 네이버는 빠졌고요. 이와 관련해서 투자 아이디어 찾아본다면 어떨까요? 네, 일단 뭐 신세가 이베이를 뭐 인수하는 게 거의 그러니까 확정적이라고 아직 말씀 못 드리는 거는 이베이 층에서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예. 거의 확정적이다라고만 말씀을 드리고요. 언제쯤 뭐 확정이 되나요? 일단 아마 다음 주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이제 이베이 코리아가 지금 요번에 이제 딜을 하는 게 이제 프로그레시브 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이제 선정을 하는 거지만 그보다 더 높은 가격을 뭐 제출하는 그런 이제 기업이 있으면 그 기업 쪽으로 일단 뭐 매각이 되는 그런 이제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좀 더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서 이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 이베이 측에서 이런 이제 딜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다음 달 정도 돼야 아마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전일에 이제 네이버가 공시를 했습니다. 이번에 이베이 투자 관련돼서는 일단 빠지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가장 큰 게 공정위에서 이제 기업 결합 심사를 하게 되는데 일단 네이버가 1위를 하고 이제 이베이가 이제 3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개가 합쳐지면 시장 지배적인 이제 사업자가 된다라는 게 조금 이제 부담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추정으로 나온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신세계 자체적으로 뭐 자금이 충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뭐 큰 부담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유 현금도 뭐 상당히 충분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유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유동화도 이제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일단 뭐 지금 예상으로는 한 3조 5천억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 만약 이러고도 모자르다라고 하게 되면 이베이 코리아의 지분을 지금 80% 정도 인수하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 일부를 다시 재매각해서 아마 충당하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신세계가 이베이를 이제 인수를 하게 되면 온라인 점유율이 이제 15%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쿠팡이 13%니까요. 쿠팡보다 좀 많아지고 네이버의 17%보다 조금 작은 어떻게 보면 상당한 이제 시장 경쟁력을 갖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이마트 특히 신세계 같은 경우는 이마트가 쓱 배송을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마트의 쓱 배송의 오프라인 강점과 그다음에 온라인의 강점을 이제 결합을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한 이제 시너지가 예상이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뭐 그러다 보면 어차피 현재 이렇게 이제 3강 체제로 이제 어떻게 보면 확실히 이제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 뭐 신세계, 쿠팡 이런 식의 3강 체제가 될 것 같고요. 일단 이렇게 이제 과점 체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과점업체들 쪽으로 조금 더 쏠림 현상이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과점업체가 간에 이제 시장 점유율을 확보를 위해서 공격적인 마케팅이나 아니면 특화 서비스가 좀 더 부각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막대한 이제 투자가 있다 보면 중소형 이커머스 업체 입장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부담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더 대형사 위주로 좀 쏠림 현상은 좀 지속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이제 네이버가 이번에 이제 신세계 이베이 이제 코리아 인수에서는 빠지면서 네. 뭐 신세계 네이버 이제 CJ 대한통운의 결합 관계가 좀 더 명확하게 된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이베이 코리아 같은 경우도 이제 네이버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제 물건을 많이 팔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플랫폼 이용에 조금 더 이제 뭐 제한 조건이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베이 코리아가 이제 풀필먼트 관련된 사업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필먼트 관련된 사업 부분을 갖고 있는 뭐 CJ 대한통운이나 아니면 뭐 신세계 자체적으로도 관련된 쪽으로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시너지가 좀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이마트 그리고 CJ 대한통운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임순재 대표의 관심주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시나요? 네, 오늘은 금호석유. 금호석유요? 네, 예, 그렇습니다. 네, 뭐 석유화학 그 관련 제품 네. 회사죠. 뭐 가장 큰 게 이제 주력 상품이 이제 MB 라텍스가 이제 요즘에 가장 시장에 핫하게 좀 맞아요. 얘기가 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그러니까 MB 라텍스가 어디 제일 많이 쓰면 위생용 장갑입니다. 그 저희가 보통 이제 그 의료용으로 많이 쓰시죠. 얇게 만든 이제 라텍스 관련된 이제 장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뭐 의료용 장갑 수요가 뭐 엄청나게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이 상당히 좋아졌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가격대가 조금 상승세가 그러니까 단가에 대한 상승세가 좀 주춤거리면서 주가는 조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 뭐 그렇다고 뭐 이 MB 라텍스의 가격이 뭐 확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걱정 너무 좀 기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전일 이제 그 금호석유에서 이제 공시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MB 라텍스에 대한 초격차를 위해서 이제 과감한 투자를 하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2,560억을 총 들여서 MB 라텍스 설비를 이제 24만 톤 추가 증설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현재 7만 톤 증설을 증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증설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4만 톤을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증설을 하겠다라는 거는 현재 업계 1위의 그 자리를 좀 더 공고히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총 95만 톤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뭐 글로벌 1위가 이제 되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뭐 더 추가적인 뭐 수요가 늘어난다라면 추가 또 투자도 이제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공시를 할 만큼 이제 그쪽에 상당히 좀 집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 들어 이제 주가가 이제 21만 원대 전후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가격대면 뭐 매수하는데 큰 부담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는 그러니까 전 고점 수준이 26만 원을 일자 목표가로 합니다. 뭐 각 증권사가 최근에 나오는 리포트는 40만 원 이상의 목표 가격을 삼고 있는데요.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은 20만 원 이하에서 손절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호석유 목표가 26만 원으로 정해드렸습니다. 손절가 20만 원도 기억해 보시기 바랄게요. 임순재 대표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